2022년 3월 9일 이때가 대통령 선거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합치자. 그래서 같이 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 얼마 전만 해도 홍준표 전 대표 혹은 홍준표 당선자 이렇게 부르던 홍준표 씨, 이제는 무소속이 됐죠. 무소속이 된 홍준표 씨. 이 홍준표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데 찬성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왜 찬성을 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학적인 어떤 고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든 이유는 많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대선 후보자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홍준표 씨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은가? 여기에는 어떤 뜻깊은 혹은 중요한 문제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씨를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나와서 이거 처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나와서 이거 처리하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다른 거 주고 그리고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거나. 그러면 이 점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밑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넓은 영역이 미리 그려져 있고 그것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지난 선거 때 선거법도 그랬죠. 선거구 획정, 무슨 비례대표 숫자, 또 선거법 개정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뭡니까? 180석 거뜬히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잘 따져보면 그림이 이어져 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들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반대편 야당이 이것을 매번 이 점만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큰 덩어리를 읽고 미리 가서 차단하고 미리 뺏을 걸 뺏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자, 동시 실시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재인 씨가 줄기차게 추진해 오던 그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죠. 이게 2018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씨 측에서는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출한 헌법 개정안의 또 부칙입니다. 부칙 제4조를 보면은 여기에 바로 2022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6월 지방선거를 3월로 당기게 되면 이 사람들 임기 3개월 어떻게 되느냐, 뭐 최소한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거 임기 깎아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좀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임기를 3월까지 해서 여기는 버리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3월 31일까지로 당선자 임기를 단축하겠다. 물론 이때는 이제 이 지방선거 실시 이전입니다. 이것을 내놨을 때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니까 서로 알고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임기 문제가 걸리기는 걸렸죠. 그러면서 이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백재현 의원, 2018년 4월 2일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선거를 동시 실시하게 되면 비용 1,53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거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6월 초에 나오는 이 동시실시,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2018년에 이들이 점 찍어 놓고 다른 거 하고 하면서 또 나왔다. 큰 그림의 일부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여기 동의해주면 문재인 씨 쪽에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림에 같이 선 그어주고 있는 거다.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 부분에 유의를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하는데 협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만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홍준표 씨가 하는 것은 2020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묵은 겁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지금 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요번 2020년 6월 2일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도한 것이죠. 이번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그들 워크숍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때 이 지방선거를 함께 하자. 차이가 있죠. 뭐냐 하면 바로 이 임기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단체장의 임기를 그냥 6월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6월에 하는 것을 3월에 미리 뽑아 놓는 것이 되겠죠. 90일 전 이렇게 뽑아 놓는 건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법적인 그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여기서는 이제 의원이 되겠죠. 홍준표 의원이 이거 나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벌써 이 정도만 돼도 슬슬 걱정이 되죠. 도대체 이 빙산은 무엇이고 빙산의 일각을 보고 움직이는 홍준표 의원, 그것도 막강 대선 후보감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 이거 이래도 되는가? 걱정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돈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하는데 지방선거 그냥 같이 하면은 되지 않느냐. 투표용지만 좀 조절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지금 법을 리걸마인드 없이 법 정신 없이 법을 보면서 그 법을 어떻게 그 꼼수로 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롭게 쓸까. 현재 정치권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마연에서 그걸 지적할 때마다 매번 깨지는 이유가 법은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떼어내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삼류는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공직선거법에서 다 규정하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방선거도 실시하는데 이거 그냥 합쳐서 같은 날 하자. 문재인 씨 측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이것을 추진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똑같은 선거일까? 그렇죠. 선거라는 것은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대통령이 나오겠죠. 지방선거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잘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경기도지사.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뽑으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가 하면은 아무 근거 없이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거기에서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거를 제시하기로 하죠. 첫째, 이들 둘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물론 대통령하고 경기도지사는 다르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제67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물론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도 규정을 합니다. 국회는 이것은 이제 서술이 좀 다른데 대통령은 대통령 그 당사자 동일한 지위를 주어로 놓고 국회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보기 전에 이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할까? 그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경기도지사, 즉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이 규정을 합니다. 헌법이 아닌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여러분이 찾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는 격이 같은 겁니다. 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격이 다르다 이러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합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이 선출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구성하는 국민 개인이 나와서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의 예로 우리가 경기도지사를 들었죠. 지방선거의 의원, 또 장, 이런 사람들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주민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하고 경기도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남남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대통령은 물론 전국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알고 있겠지만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출된 지역구에서만 국회의원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겁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것이죠. 차이가 분명히 나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대선과 지방선거 이거 같은 날에 해치우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격이 다르고 그 다음으로 지방선거는 국가기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것은 그냥 동네 선거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지금 말하듯이 돈, 시간 이런 경제 논리로 원칙을 깨뜨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현재 보면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위태롭고 외교를 망쳐도 그래도 혁명가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런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70여 년 내려온 대한민국 이거 우파들의 나라다.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새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이 짓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씨인 것이죠. 문재인 씨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궐되고 나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전과는 확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를 바꾸고 싶어하는 걸핏하면 세계 대통령 이런 이야기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 문제보다 바깥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더 신경 쓰고 더 관여하려고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민주당 긴장해야 합니다. 민주당만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좌파 세력 전체 이거 신경 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망상에 빠진 문재인 씨 때문에 겨우
이 70여 년 중에서 빌붙어서 좌파 아닌 척 하면서 지내온 30년, 뭐 최근에는 그 본색 다 드러내고 있지만 그거 다 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어째서 그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요즘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씨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래서 이 새 나라 만들겠다 하는 그 욕심으로 문재인 씨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주류를 바꾸자 하는데 올쏘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아마 지금 보면은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평생 이러려고 정치했나? 지금 내가 이게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안 봐도 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아주 특이한 것이 이들이 과거 회귀 세력이라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100년 전으로 달려갑니다. 무엇이든지 적어도 한 40년 전 것을 막 갖다 씁니다. 독재해도 된다. 애국 독재 뭐 이런 소리. 이제 이런 과거 회귀 세력을 수구 세력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수구 세력으로서 그들만의 어떤 혁명 과업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혹시 그 자칭 유신지사 뭐 이렇게 우리가 더 세다, 우리가 더 현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신선조라고 들어보았습니까? 일본의 뭐 신센구미 이렇게도 하던데 이들은 일본인들의 시각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볼 때 이들은 일종의 용역 깡패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거의 몰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아주 비극적인 결말, 그렇게 끝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드라마 소재로도 나오고 또 뭐 영화 소재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을 새로운 어떤 유형화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세력이 이게 무엇인가? 왜 지금 이것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이런 색깔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2공화국 때. 제2공화국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공화국, 2공화국 그런 거 없습니다. 건국헌법이 만들어지고 1948년부터 우리는 완전한 국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 공화국이라는 그것을 앞에 것을 뒤집어 엎고 새 공화국이 나온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2공화국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도 역사 서술을 하면서 몇 공화국 이런 것을 썼는데 어쩌면 그것은 좌파 시각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아무튼 제2공화국 때 실패한 삼류 정치 세력이 있다. 나이대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복귀다. 제2공화국의 2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쓸만한 데가 없죠. 기껏해야 용역깡패, 과거 회기 세력, 수구 세력, 그다음에 망상에 빠진 자, 삼류, 또 한번 실패한 자들이 다시 그거 어떻게 그 옛날에 시험 못 보고 그거 지워가지고 좀 좋은 성적으로 써보려고. 그 삼류니까 100점 만점에 한 40점이었는데 45점쯤 쓰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겁이 날 일도 없고 뭘 이루어낼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참으로 묘하게도 지금 우파 정당이 똑같이 삼류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 이 좌파들이 삼류다. 이러면 경기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보면은 기호 1번하고 기호 2번이 몇 표 차로 떨어졌다, 차이가 났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쪽이 1등이면 다른 쪽은 2등이고 이렇게 보이죠. 현실은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받은 표 1등, 2등 그것을 우리가 이들에 대한 그 평가 수치라고 한다면은 이 수치의 100배쯤 이들은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이 삼류들의 전쟁에서 이쪽이 지금 칼 손잡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칼날 잡고 있고. 게다가 이쪽은 지리멸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부정이 있었든 말았든 정책 대결을 보더라도 싸우다 보면 문재인 좌파 쪽이 이기는 겁니다. 조금 나은 문씨 측이 이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도 이 삼류들의 전쟁에서 조금 나은 문씨 측이 계속 이기고 이길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파 정당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선조라고 했죠. 이 신선조, 이들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사람들이 가령 이만큼 있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이만큼이 적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이들은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숙청하고 그래서 이만큼 죽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두머리 나중에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 신생군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류 신선조에 비견되는 비유되는 이 삼류 어떻게 갈지 뻔하게 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씨 측한테도 이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이제 아주 무슨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기 전에는 그런 이 우파 정당에 대해서 이들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그 쓰러져 가고 힘을 잃고 있는 경우에 때리면 더 빨리 죽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데 분발하라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재인 좌파 이들 보고 좀 각성해라. 그게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바뀌겠습니까? 이거 기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이 나라 주인인 우리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이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정치인들 보고 이들한테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느냐.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손수 이 나라를 잡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국민이 내가 국회의원 할게.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들은 일꾼이고 우리는 일꾼을 채찍질할 수 있고 쫓아내고 새 일꾼을 들여올 수 있고 그러나 이들이 나라 기둥뿌리를 뽑아버리는 한에는 우선 우리 손으로 기둥뿌리부터 붙잡고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걸 마인드,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이헌령 비헌령 하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 갖다가 비틀어 쓰는지. 리걸 마인드가 없으면 헌법이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걸 마인드를 높여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은 주인이 직접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한다. 비상시국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좌파들, 더구나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씨하고 사이도 지금 서로 땀만 먹고 있다. 한쪽 정신 나간 그 망상에 빠져 있고 한쪽은 여기에 의지를 해가지고 뭐 좀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그 이들이 각성할 그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들에게는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각성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리마연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죠. 21세기 메카시, 메카시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꼬뮤니즘, 꼬뮤니스트 척결을 하는 그런 메카시가 등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쪽 길로 간다면 향후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 좌파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하나, 만일 우리 국민이 주인이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국민이 먼저 각성하고 리걸마인드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강대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기와 21세기는 다르죠. 19세기 식민지와 21세기 식민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식민지는 자주국가가 아닌 것이죠. 강대국 하면 어느 강대국이 될 것인가?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 시진핑은 간절히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베트남전을 상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반동강이 난 이 대한민국의 문제, 이것은 세계대전의 그 정지, 사실은 일정 기간 정지, 그리고 세계 평화시대의 시작, 유엔이 개입해서 만든 평화,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큰 그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을 포기하고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올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나뉘는 그 신냉전기에 미국이 우주로 달아난다. 그럴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 정신 차려 했던 겁니다. 혹시 긴장감 없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 어때? 이런 말을 하는 군중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동맹과 식민지는 그 대우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내 나라 자주국가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소소한 이야기인데 김종인 씨가 지금 우파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개념적인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따끈한 빵 먹을 자유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혀서 언제부터 김종인 씨가 밥 한 술도 나눠 먹자 파가 된 것이냐. 아무튼 이 자유라는 것은 대단히 고상하기도 하고 개념적이기도 하지만 산소처럼 현실적인 것이다. 그게 빵이 아니고 자유 그 자체로서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결정권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에서 리마연에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좀 어렵더라도 매일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